조금 전에 제가 모 종편에 토론을 갔습니다. 녹화를 들어갔는데 우병우 수석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분이 지금 자신의 가족 명의로 직계가족 부인과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된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있는지, 다른 차들은 5대를 신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한마디로 업무용 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절세 내지 탈세를 하기 위한 그러한 위장회사 비슷한 걸 운영하면서 1억쯤 내야 될 세금을 900만원 정도밖에 안 내고 하는 부분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부적절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부인도 일원으로 들어가 있는 가족 5명의 명의의 땅이 차명 의혹이 유력한데 그런 부분들을 해명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해명을 못할 부분이라면 물러나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박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청와대 고위직에 있던 제 상대 파트너가 대통령의 결정을 어떻게 예단을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해서 저하고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하는 여러가지 모습이나 여태까지 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 나는 대통령이 내주 초에도 우병우를 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왜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우병우 수석이나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 걸로 비춰졌고, 또 많은 언론들도 청와대 수석과 장관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괴망측한 소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툼이 좀 있었는데요. 녹화 프로인데 얼만큼 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 문제에 대해서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돈 많은 사람 문제에 대해서처럼 몰고 갔는데, 아반떼나 한마디로 경성용 차라도 회사 명의 차로 해놓고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것은 얼마 전에 국세청이 이런 부분으로 일종의 경비를 들어서 세금을 갖다가 누락시키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도를 정해야 되고, 또 차에는 회사 이름을 박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것도 맹색이 그렇게 고위급 인사가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 그것만으로도 물러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끈끈이 마치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을 갖다가 제기하고 의혹처럼 부풀려서 한마디로 정권을 흔들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박근혜 정부가 수없이 흔들리는 부분을 솔직히 고백하건대 몸을 던져서 막은 적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방송에 출연 정지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소간의 실수가 있고 무리수도 있고 인사들을 왜 저렇게 운영할까 싶었지만은 잘할 거라 기대하고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유병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 국회법 개정 때도 저는 몸을 던졌습니다. 청와대 앞에 가서 더운 여름에 한 달 있었습니다. 쇼한다고요?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런 쇼가 하기 쉬운가?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총선 결과 오늘날 유승민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로 보면 도대체 저렇게 해결할 문제를 왜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총선은 또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개판이 되어버렸는지 저로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통령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입니까?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TV 토론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주 초까지도 우병우를 안 바꾸려고 한다 이 말을 못하는 시대입니까? 자, 우병우 수석이 수요일날 휴가에서 목요일날 복귀해서 출근한 것만으로도 계속 밀고 가려고 하고 이것을 정권 흔들기라고 본다.
물론 이런 것들이 폭로되는 과정에서 정권 흔들기가 분명히 있고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싸움이라는 것, 친박과 비박의 싸움이라는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고백한데 친박 비박의 싸움에서 대부분 친박 편을 들어왔습니다. 비박도 저는 죽일 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무조건 친박 편을 들어야 되고 무조건 박 대통령 편을 들어야 되고 무조건 우병우를 옹호해야 됩니까? 제가 그러려고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정치 계몽하자고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도 어느 정도 틀도 있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제가 설정한 그런 틀과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고 싶을 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해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비판을 하고요. 비판을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저도 공격을 할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았는데요. 여왕 폐하를 건드리지 마라고 하면서 저보고 나쁜 놈처럼 험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왕 폐하라뇨. 그분은 뭐 전대, 전근대, 즉 왕정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모두가 하는 소리들이 저는 어느 시대에 사는 이야기들인지 헷갈립니다.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대다수의 서민들은 김영란법의 취지를 공감하나 내수를 우려한다 는 청와대의 이야기를 공감하지 못합니다. 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것이 다소 우리 사회에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가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청와대는 국민들의 대다수의 시각과 거리가 있습니까? 우병우 수석을 바라보는 부분에서도 상당수의 합리적인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상식으로 돌아와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걸 중심으로 좀 가면 안 됩니까? 저는 대통령 주변에서 도대체 누가 이토록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키워서 이렇게 큰 문제로 만들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옷을 벗고 규명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돌아오겠다 해서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말을 하고 하면 안 됩니까? 저 한 사람이 빠지면 모두가 죽습니까? 그럴 만한 우리가 모르는 속 깊은 뭔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로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뭔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자,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사드 배치 부분에 대해서도요. 솔직히 사드 배치를 하는 부분이 옳고 사드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런 부분에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보여준 모습들은요. 정말 정부나 저는 대통령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왜 당당하게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정당하게 배치를 하지 못하고 아무런 결정된 바가 없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막판에 갑자기 돌아선 것처럼 비춰집니까? 왜 중국에 가서 천안문 막루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 경고를 받고 급히 한일 위안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사드를 배치하는 쪽으로 내몰려옵니까? 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추가로 할 거라고 전혀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놓고 이제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고는 저 같은 사람들이 또 길거리 나가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온갖 욕 다 들으면서 사드 배치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을 모시고 핵심이라는 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친박의 핵심이고 진박 마케팅 하던 사람들이 TK에 와서는 안 된다.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합니까? 자, 그러면서 각종 의혹의 당사자들이 본인들 권력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되고서는 그걸 갖다가 방어하는데 모든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총알바지를 해야 됩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쌍놈의 피를 타고 태어나서
이 정권을 위해서 언제까지나 옹호를 해주는 쪽에 서야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을 팔아서 재미 본 사람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소수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민들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시고 사안사안마다 똑같은 수준의 평가를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기회도 없습니다. 뭐 그래 하셔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국민을 위한 입장에서 옳은 소리를 할 거고요. 그 길에 예를 들어서 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신껏 말할 겁니다. 이제 저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말을 할 겁니다. 그게 아무리 험난한 길이 돼도 그렇게 갈 겁니다. 자, 모시는 분들 똑바로 하십시오. 자, 이제 대통령만이 이 모든 결단을 해서요. 지금 남마처럼 이렇게 얽혀있는 전국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만큼 했고요. 또 앞으로도 이 공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과정에서 제가 방송을 출전 못하고 설사 이 뉴스 브리핑이 문을 닫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소신대로 있는 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제 모두가 정말 양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